2020년 6월 30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평가하는 문 대통령 뭘까요? 진중권 교수가 평가한 문 대통령. 한번 이런 기사가 뜬 걸 아십니까? 진중권 교수가 문 대통령을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 운명 운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국뽕 효과도 서서히 가라앉는 중이다. 문바들은 비판받으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흘린다. 그래서 결국 조기숙 교수도 가라앉혔다. 그러나 조기숙, 최강성, 친노, 조기숙 교수마저 문재인 대통령에 저항을 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요즘에 야당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하면서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토론에서도 주제 발표를 한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점잖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자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다. 전생에, 태어나기 전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탄핵 촛불 집회로 집권해가지고 높은 지지율을 즐기다가 그게 떨어질 쯤 되니까 갑자기 김정은이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바람에 다시 지지율이 치솟았다. 그 효과가 사라질 쯤 되니까 코로나 사태로 또다시 지지율이 하늘로 치솟았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 교수는 이어서 뭐라고 했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운도 다한 듯하다 라는 말을 맨날에다가 썼습니다. 그 운도 다한 듯하다. 촛불 정신이야 진즉에 다 내다버렸고 남북관계는 과거로 되돌아갔고 이제 코로나 국뽕 효과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는 상당히 깊은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미학자이자 또 정치평론가이자 진보 논객의 최우수 논객이 최고의 논객입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정치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력이라다가 예견력, 표현력이 단문으로 표현하되 그 내용은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사필기정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촌철살인합니다. 이 진 교수가 또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문 대통령 지지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딱 들으면 침을 질질 흘리듯이 문바들 또 비판이라는 대통령 공격이라는 이것만 딱 울리면은 그냥 저렇게 흥분해 가지고 반응을 한다. 아주 어쩜 그렇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린다는 그 실의 그 아주 유명한 실험을 여기다 문바들에 대입을 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그 천재성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기숙 교수, 이분 옆에서 지켜봐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분은 최강성 골수 친노인데 이 조 교수가 벌써 문재인 대통령을 돌아섰으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누가 얘기했나? 진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생물학적 필연성이다. 생물학적으로 이건 필연적인 어떤 역사 고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문바들에게 비판이라는 그 의미를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뭐 반박하는 언어 현상이 아니라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딱 일으키는 것. 어떤 조건 자극만 주면은 바로 반응이 나오는
즉 자동적인 신체 반응을 촉발시키는 신호 현상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잘 아시고 계시죠? 개를 갖다가 종소리만 울리면은 갖다가 이렇게 밥을 주는 그 습성을 쭉 해놓고 그렇게 훈련된 게, 거기에 민감한 개는 종소리만 나면 음식이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립니다. 자, 문바들 또 문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딱 비판하는 듯 하면 바로 침을 흘리는 대신에 바로 민감한 반응을 해서 난리가 난다. 이런 뜻을 지금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자극, 즉 자동적인 신체 반응을 촉발시키는 그런 신호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조기숙 교수가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 기다리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신도시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 좀 참으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 이렇게 이래서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아마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교수를 갖다가 배신자, 토착외구라고 그랬어. 토착외구. 그 다음에 신상털이까지 다 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누구고, 증조부가 누구고, 조 누구고 말이에요. 뭐 등등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완전 족법도 다 털어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 위반입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고발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다 혼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미국의 어느 날에 다 혼들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 사이버 부대들 조심하십시오. 사이버 부대는 아무리 지워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이미 캡처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법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그 조기숙 교수한테 미래통합당 갈 듯하다 등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퍼붓고, 결국 조 교수가 자신 글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삭제했죠. 그러나 삭제한 글은 다 캡처되어 다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뇌리에 다 박혔습니다. 이에 일부 친문 지지층, 어디 일국의 대통령께 무례한 언사로 까내리려는가, 그 말의 언어의 천박성을 보십시오. 까내리려는가. 벼슬 앉아서 섭섭한 거냐? 반역자가 된 것이 노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맹비난을 쏟아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는 좌절과 슬픔을 이 시대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푸슈킨의 시가 생각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아니, 슬퍼하지 말고 노는 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의식으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동이 바로 트기, 태양이 동력에 이렇게 트기 바로 직전이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금방 조금 있으면 거대한 태양,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암흑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아니죠. 악령들은 저 어둠 속으로 숨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